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10억을 걸고 진실을 전하는 남자 김대호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예, 지난 연재된 기획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댓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오님이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영원히 계속해서 팽창하나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태초의 시간대로 돌아가면 먼 과거 최초 우주의 모습과 크기를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시간에 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수드림님 감사합니다. 부디커님 감사합니다. 오원홍님 감사합니다. 아리따움님 감사합니다. 임재근님 감사합니다. 이경자님 감사합니다. 홍혜현님 감사합니다. 원영정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지는 이 우주 진실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우주에서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요. 그러면 그건 뭐가 새롭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나 빅뱅 이론이나 말하자면 현대 천체 물리학의 바이블처럼 얘기했지는 이런 이론들에 의하면 지금의 우주에서는 수소가 절대 생성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주에서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라는 진실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제가 이 과학적 우주 진실에 대해서 파헤치기 전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뉴저지주에서 저희 파트너로부터 아주 좋은 낭보를 받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의 유명 출판사와 저희 책이 출판 계약이 됐거든요. 아주 계약 조건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출판될 책의 이제 그 표지입니다. 우주의 진실, 말하자면 현대 전체 물리학의 새 지평을 열다는 이런 또 소제목까지 달아가지고요. 이건 밑에 것은 그 출판사의 의견이에요. 미국 현지 출판사의 의견을 따라서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미국에서 이 책이 출판돼 가지고 미국 전역에 수십만 개의 서점들의 이 책이 깔릴 겁니다. 예, 우리 회원님들, 우리 또 국민 여러분,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진 우주 진실이 미국에서 드디어 책으로 출판돼서 미국 전역에 깔리게 됐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현대 우주 과학 기술은 이미 우주의 100%를 관측하고 우주의 100% 진실 밝힐 수 있는 경지에 와 있어요. 그럼에도 전체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4%밖에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우물 안의 개구리한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우주란 동전만 하늘이 전부이듯이 이 빅뱅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나 빅뱅론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론들에 세뇌된 전체 물리학자들이 볼 수 있는 우주는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빅뱅 이론은 그들의 의식을 쇠뇌시켜서 그 깊은 우물 안에 빠뜨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주에서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있지만 전체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전파망령을 보면 다 보여요. 예? 그걸 관측하면서도 수소가 생성되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그들이 세뇌되어 있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나 빅뱅론에 의하면 지금의 우주에서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성돼서는 안 된다고 단정 짓고 있는 거죠. 예? 그들이 경전처럼 여기는 빅뱅론에 의하면 우주가 탄생한 30분 동안에
수소와 헬륨이 모두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주에서는 수소가 절대 생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세뇌라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류 문명, 현대 인류 문명은 유아기에, 어린 나이, 유아기에 정신 연령이 멈춰버린 정신지체 환자같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려 100조 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처럼 언성을 높여가면서 시부를 걸고 진실을 전한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이미지는 별과 행성이 태어나기 이전, 말하자면 유럽 우주국에 의해서 관측된 건데요. 그래서 현대 우주 과학기술은 이미 이 정도 경지에 와 있어가지고 138억 년 전의 초기 우주, 즉 별과 행성들 태어나기 이전의 초기 우주까지 관측할 수 있는 경지에 와 있어요. 그 초기 우주가 지금의 우주로 이게 팽창,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우주로부터 부피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면서 또 이 우주 안에는 많은 은하들이 138억 년 동안 새로운 신생 은하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현재는 1000억 개 이상의 많은 은하들이 이 우주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현대 천문학의 바이블로 얘기해주는, 경전으로 얘기해주는 빅뱅론에 의하면 이 초기 우주에서 말하자면 우주가 탄생한 단 3분의 최초의 3분의 지금의 우주에 존재하는 이 수소가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다 생성되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있고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 상식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이론들을 차버리고 우리의 뇌를 가지고 한번 저와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예? 자, 이 초기 우주에서 수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최초의 3분 동안에 지금의 우주에 존재하는 이 수소가 한꺼번에 생성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우주의 은하들은 이 수소로 이루어진 성운, 이 구름에서 생성돼요. 거기서 별과 행성들이 생성이 되고 그 별과 행성들로 이루어진 신생 은하들이 생겨나고 이런 은하들이 지금의 우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서 빅뱅론의 허구, 이 최초의 3분의 수소가 모두 생성되었다고 하는 이 빅뱅론의 이론이, 이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이 장면은, 이 이미지는 별이 생성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별은 수소로 대부분 이루어진 이 구름 성운이 수백억 배로 압축되면서 생성돼요. 이는 야구장 크기의 손뭉치가 있죠. 야구장 크기의 손뭉치가 야구공보다 더 작게 압축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우주에는 하나의 수천 개의 별들 동시다발적으로 생성하는 은하들이 있어요. 이런 신상 은하들이 있어요. 별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천체를 말하는데요. 이런 태양과 같은 별을 한 해 동안에 수천 개를 생성하는 이런 신상 은하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은하들은 수백억 배로 수축되면 작아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소로 대부분 이루어진 이 구름, 수소 구름을 이 성운이라고 하는데 이 구름이 수백억 배로 압축이 되면서 하나의 별을 생성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은하에서 한 해 동안에 수천 개의 별을 동시다발적으로 생성하려고 하게 되면 이 은하가 수천 배 이상으로, 그러나 수천만 배 이상으로, 그러나 수백억 배 이상으로 수축되면 작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오히려 그 은하들은 수축되며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어떤 제 주장을 위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파망원경 가지고 보여요. 예? 그 은하에서 이런 신상 은하에서 해마다 태마 같은 별들을 수천 개 생성하면서 이 은하들은 수백만 배를 수축되면 작아져야 되는데 예? 우주에는 수축되는 은하가 없어요. 이처럼 해마다 수천 개의 별을 동시다발적으로 생성하는 은하들은 더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은하들을 둘러싼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초속 18km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는 거죠. 확장된다는 거죠. 빅뱅론대로라면은 정말 우주가 탄생한 최초의 3분 동안의 수소가 한꺼번에 생성되고 그 수소에서 그 수소로 대부분 이루어진 은하에서 해마다 수천 개의 별을 동시다발적으로 생성한다면 정말 빅뱅론대로라면 이 은하가 수백만 배로 수축되면 작아져야 되는데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확장된다는 거죠. 왜? 그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증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나사가 제공한 관측 자료인데요. 이 사진에서 말하자면 이 흰색 은하죠. 이 흰색 은하의 주변을 둘러싼 이 푸른색의 수소가 왼쪽으로 길게 뻗어 있죠. 왜냐하면 이 회전을 하면서 이쪽 길게 뻗어 있어요. 이는 은하 주변에서 중성수소, 말하자면 이 푸른색의 중성수소가 생성되면서 형성된 거죠. 이 생성되면서 수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데 은하가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면서 이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의 수소를,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중성, 양성이 아니라 또 음성도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 양성도 그 말하자면 이렇게 음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을 뗐죠. 중성 상태의 수소를 중성 수소라고 하는데요. 우주에서 수소가 처음 최초로 생성될 때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떼요. 이 중성 수소는 가시광선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해요.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기파를 과시광선이라고 하죠. 무지개를 비롯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전자기파를 가시광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밖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이게 지금 이미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여주듯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거나 긴 전자기파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마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우주에서 초신성 폭발, 제가 지난 연재된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별이 폭발하는 것을 초신성 폭발한다 그랬죠. 그렇게 우주에서 초신성이 폭발하거나 천체들이 충돌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X선, 전파 등 다양한 파장의 전차기파가 발생되는 거죠. 때문에 우주에서 오는 그 전파들은 우주 도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전파를 통신수단으로 전파라고 하게 되면 통신수단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전파를 통신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주에서 오는 전파에는 많은 진실을 기록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많은 진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가시광선이에요. 여기서는 보이지 않던 이 중성수소, 이 중성수소 영역이 전파 망원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래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냥 이렇게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볼 때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 가시광선상에서는 이렇게밖에 관측이 안 돼요. 근데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딱 바꿔서 렌즈를 바꿔서 딱 보게 되면은 이 은하 주변에서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현대 우주과학에 이 정도 경지에 와 있다니까요. 이 은하에서는 새로 태어난 별들이 많이 관측이 됐어요. 제가 계속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하의
젊은 별들이 많이 생성된다는 것은 곧 그 별들을 생성할 재료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하에 젊은 별들이 많다는 것은, 또 많이 생성된다는 것은 그 젊은 별들을 생성할 수 있는 재료, 말하자면 이 중성수소, 새로 생성된 이런 그 재료, 수소 재료가 많다는 거죠. 별의 생성은 일반적으로 중성수소, 그 중성수소의 양이 비례하거든요. 때문에 나선 은하나 불규칙 은하는 중성수소가 차지하는 질량의 비중이 수십 퍼센트 이상이 되는 거죠. 반면에 별을 생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든 은하들이 별을 생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별을 생성하지 못하는 은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별을 생성하지 못하는 타원 은하에는 중성수소 이 가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타원 은하는 젊은 별들이 없고 오래된 늙은 별만 있다는 거죠. 우주에는 나선 은하,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 그 다음에 타원 은하, 이런 은하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소는 이 타원 은하처럼 이 궤도가 닫혀있는 은하에서는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궤도가 열려있거나 궤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궤도가 열려있는 나선 은하나 아니면 아직 이 궤도가 형성되지 않은 불규칙 은하에서는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한 반면에 이렇게 궤도가 닫혀있는 타원 은하에서는 수소가 생성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파망경 가지고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소는 불규칙 은하들에서 폭발적으로 생성되는데요. 이 은하들도 이 불규칙 은하들에서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되는데 이 은하도 이처럼 궤도를 형성하게 되면 수소 양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예를 들어서 타원 은하로 이렇게 진화하면서 궤도가 닫혀버리면 더 이상 수소를 생성하기 어려워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이미지의 이 사진은 중성수소 구름에 둘러싸인, 그러니까 중성수소에 둘러싸인 신생 불규칙 은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운데 요 흰색 천체 있죠. 여기 은하예요. 신생 은하인데 가시광선에서, 그러니까 가시광선에서 관측된, 그러니까 전파망경이 아니고 가시광선에서 관측된 이 영상이 요 은하예요. 가시광선으로 보게 되면은 일반 우주 망경 가지고 보게 되면 이 안에 흰색의 은하밖에 관측이 안 돼요. 이 불규칙 은하인데요. 그런데 전파 망경 가지고 딱 렌즈 바깥 딱 보게 되면은 이 주변에서 수소가 이처럼 폭발적으로 생성되면서 확산되는 것이 관측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푸른색의 중성 수소가 처음 생성될 때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그랬죠. 그 중성 수소 영역은 전파 망원으로 관측된 영상이라는 거죠. 그런즉 가시광선으로서 보면 이 신생 불규칙 은하는 지극히 작은 은하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하게 되면 거대한, 이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수소 원자 구름이 확인되는 거예요. 예? 사진의 중심에 보이는 은하의 지름은 6천 강년 정도거든요. 6천 강년. 이게 강년이라 하게 되면 1년 동안 빛이 갈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가시광선에서 볼 때 사진의 중심에 보이는 이 은하의 지름은 6천, 그러니까 약 6천 강년인데 비해서 이 주위에 퍼져 있는 중성수소의 지름은 4만 강년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요거는 가시광선에서 봤을 때 이건 겨우 6천 강년인데 이 주변에서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이 수소의 이 지름은 4만 강년 이른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아울러서 이 중성수소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별들을 동시에 폭발적으로 생성하면서도 수축되는 것이 아니라, 빅뱅론처럼 수축되는 것이 아니라, 예? 빅뱅론에서 주장하는 최초의 단 3분의 1, 이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되었다고 하는 이 빅뱅론에 의해서라면 이 신성은하가 이 안에서 많은 별들 동시다발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되는데 빅뱅론과 반대로, 예? 이 은하는 수축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예?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인 이 중성수소를 폭발적으로 생성한다는 거죠. 예?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거죠. 이는
빅뱅론과 같은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현대 우주 과학 기술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진실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의 현실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유럽 우주국에, 예? 유럽 우주국이 있죠. 미국에 나사가 있고, 또 유럽에는 유럽 연합의 어떤 그 우주국이 있는데, 이것을 유럽 우주국이라 그래요. 유럽 우주국의 최첨단 우주 과학 기술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별들이 생성되기 이전의 초기 우주, 이 초기 우주에서 원자들로 이루어진 일반 물질의 비율은 4.9%예요. 4.9%. 예? 요 4.9%. 그러니까 이 초기 우주에서 별과 행성들이 태어나기 이전 138억 년 전 초기 우주에서 원자들로 이루어진 일반 물질이 차지한 물질의 비율은 4.9%예요. 예? 이 이미지는 초기 우주의 4.9%와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초기 우주의 4.9%와 지금의 우주, 지금의 우주죠. 지금의 우주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의 우주 4%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물질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초기 우주에서는 원자로 이루어진 일반 물질이 4.9%였다면 지금의 우주에서 원자로 이루어진 일반 물질, 그건 이제 별과 행성들, 블랙홀 이런 등등의 천체들로 이루어진 이런 은하들 또 성간 물질들 이런 일반 물질, 원자로 이루어진 일반 물질이 차지한 비율은 4%. 그러니까 0.9%가 작죠. 그러니까 초기 우주의 일반 물질이 차지한 4.9% 비율과 지금의 우주에서 4%를 차지하는 이 물질의 비율은 차이가 크게 없죠. 차이가 크게 없죠. 그러니까 이 별이 이렇게 이제 생성되면서 압축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압축되면서 비율이 좀 줄었거든요. 0.9%.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4%, 4.9% 차이는 크게 없어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초기 우주를 차지하고 있던 수소 부림이 압축되면서 별을 생성하는 과정에 생긴 것뿐이란 거죠. 약간의 차이가 생긴 게 0.9% 차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초기 우주와 지금의 우주에서 일반 물질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초기 우주의 그 비율과 지금의 우주 비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질량 무게는 수천억 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진실이에요. 지금의 우주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밝혀지면 인류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예? 인류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예? 그 진실을 지금 오늘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이 이미지는 큰 병의 4%, 이거 4%를 썼죠? 이거 간장을 담아놨어요. 예?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집에서 병에다가 간장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서 큰 병의 그 4%, 간장이 지금 4%예요. 예? 4%와 작은 병, 예? 작은 병의 4.9% 그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초기 우주의 4.9%를 차지하는 일반 물질의 무게 질량과 138억 년 동안 엄청나게 예? 수천억 배 이상으로 팽창 확장된 이 엄청난 우주의 4%를 차지하는 일반 물질의 이 무게 질량 차이는 수천억 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138억 년 동안 수소가 계속 생성되면서 이 같은 질량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는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다면 이건 제 주장을 위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편적 상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뇌를 가지고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저와 함께. 이제는 우리도 자기 뇌를 가지고 생각하고 100년 전에 누가 이런 이론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다 이런 생각을 털어버리고 우리 뇌를 가지고 생각하고 우리의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보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는 우리의 보편적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주 진실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뱅론은 인류의 이 같은 보편적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거죠. 빅뱅 이론은
지금 바늘이 보이죠? 이 바늘 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은 특이점 진공의 질량 무게가 지구보다, 우리가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보다 더 무거울 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별과 행성들 합친 질량, 즉 지금의 우주 질량과 같다 그래요. 이처럼 황당한 주장은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황소가 바늘 구멍을 통과했다는 것보다 더 황당한 거짓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황소가 바늘 구멍을 통과해서 나올 수 있나요? 없죠. 예? 빅뱅론은 이보다 더 황당한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우리 언제까지 이처럼 황당한 개변에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박수를 보내야 됩니까? 이로 인해서 이처럼 황당한 사회비 과학 종교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가 너무도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이 이렇게 들인 그 엄청난 국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 때문에 헛되게 탕진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주의 과거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아직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 초기 우주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표현을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초기 우주와 만나게 되는데, 이 초기 우주의 그 크기, 이 초기 우주의 규모가 지금의 우리 은하, 그러니까 지구가 속한 태양계, 이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 우주에는 이런 은하들이 1천억 개 이상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우리 은하,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이 은하보다 작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 계속 우주가 이렇게 팽창 확장되면서 138년 동안 지금 우주 규모로 이렇게 확장되어 왔는데, 이 우주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 초기 우주가 우리 은하보다 작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빅뱅론에서는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은 그 특이점이 지금 우주로 뻥 하고 터져서 이렇게 커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초기 우주가 우리 은하의 지름은 심한강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 갈 수 있어요. 엄청나죠? 여기에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죠. 3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존재하고 500억 개 정도의 행성들이 존재하고 1억 개 정도의 블랙홀들이 존재한다 그랬죠. 이 지름이 빛의 속도로 10만 년 갈 수 있는 심한 강년인데요. 이 초기 우주가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 138억 년 전에 이 초기 우주가 우리 은하보다 그 규모가 작았을 때가 있었다. 그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초기 우주의 규모는 지금의 이 우주 규모에 비해서, 이것은 지금의 우주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초기 우주의 규모는 지금의 우주 규모에 비해서 수천억 배 이하로 매우 작았다.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주 규모는 138억 년 동안 팽창 확장되면서 이 초기 우주에 비해서 수천억 배 이상으로 커진 거죠. 확장된 거죠. 팽창된 거죠. 여기에서 또 다른 관측 자료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관측 증거들에서 이 초기 우주의 규모는 맨 아래 이 다원 은하 규모보다 훨씬 작아요. 그리고 이 초기 우주는 우리 은하, 아까 말씀드린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 규모보다도 작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관측 증거들에서 이 다원 은하의 밀도가 가장 높아요. 빼곡한 이 별과 행성들, 블랙홀들, 그 밀도. 그러니까 이 관측 증거들에서 이 다원 은하의 밀도가 가장 높은데요. 그리고 이 초기 우주의 밀도가 가장 엉성해요. 소문처럼 가장 엉성해요. 왜냐하면 아직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이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도 그렇죠.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이 다원 은하의 밀도가 가장 높고 이 초기 우주 이 밀도가 가장 엉성해요. 그러니까 아직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의 모습이니까 즉히 당연한 일이죠. 우리 은하에는 약 3천억 개 별들이 있고 또 다원 은하에는 수조 개 정도의 별들이 존재하는데요. 반면에 이 초기 우주에는 아직 단 한 개 별과 행성도 없어요. 그리고 이 초기 우주는 가장 가벼운 수소 원자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가벼운 수소 원자. 우리 원소들 중에서,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가 수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무풍선 이런 것을
이게 수소를 넣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가벼운 게 이제 헬륨이죠. 예? 이 초기 우주가 그러니까 가장 가벼운 수소 원자들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 우주의 밀도는 이 천체들 중에서 가장 낮다. 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뱅론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초기 우주의 밀도는 이 타원 밀도보다 수천억 배 이상이 돼요. 왜냐하면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빅뱅론에서는 우주 탄생 초기에 단 3분 동안 수소가 한꺼번에 다 생성됐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지금의 그 우주를 이루고 있는 별과 행성들, 그 다음에 이 블랙홀, 이게 다 수소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수소가 초기 우주에서 단 3분 동안에 한꺼번에 생성되었다면은 이 초기 우주 밀도가 이 타원 은하보다 수천억 배 이상으로 높아야 돼요. 이게 보편적 상식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너무도 엉성하죠. 빅뱅론들의 주장대로는 초기 우주의 밀도는 타원 은하의 밀도보다 수천억 배 이상으로 높아야 하는데요. 이 초기 우주의 밀도는 매우 엉성한 정도로 낮다. 이걸 지금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진실이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초기 우주의 질량은 타원 은하의 질량보다 가벼워요. 예? 가볍다는 거죠. 빅뱅론들은 이 초기 우주 밀도 질량이 이 타원 은하보다 수천 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훨씬 가벼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 현대 우주 과학 기술로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진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루루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네를 생각하자. 예? 우리의 보편적 상식으로 판단하자. 그거예요. 그런즉 지금의 우주 질량은 초기 우주에 비해서 수천억 배 이상으로 많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주에서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되면서 이처럼 엄청난 질량, 무게 차이가 생겼다는 거죠. 이는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라 현대 우주 과학 기술로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물리적 증거들로 명명백백히 밝혀졌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출판했죠. 이 책 제목이 지금도 우주에서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 보여주듯이 너무도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현대 우주 과학기술로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너무도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하지만 빅뱅론을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천문연구원과 고등과학원이 저에게 공동 답변을 통해서 빅뱅론의 허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이어갈게요. 미국 나사에 의해서 밝혀진 이 초기 우주의 모습은 앞에서 보여준 유럽 우주국이 밝힌 초기 우주와 거의 동일한 모습이에요. 거의 일치되는 모습이에요. 다만 컬러가 좀 다르죠? 이 초기 우주에 붉은 점들이 보이죠? 여러분 붉은 점들이 보이죠? 이 붉은색의 지역들은 중력에 의해서 밀도가 압축되면서 온도가 상승해요. 그런 지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나사에 의해서 밝혀진 이 초기 우주, 붉은 점, 이 붉은 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초기 우주에서 이 붉은색 지역의 온도가 상승하는 지역이다. 자, 이 이미지에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초기 우주에서 이 붉은 곳이 보이시는 곳, 바로 이 지역이 온도가 상승하는 곳이에요. 온도가 상승하는 곳인데, 즉 중력에 의해서 압축되면서 밀도가 압축되면서 부분적으로 온도가 발생하는 곳이죠. 유럽 우주국이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정말 정밀 검토를 하고 발표를 한 결과에 의하면요, 이 지역의 온도가 약 2700도씨예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 붉은색 지역 그 주변을 이렇게 노란색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이 노란색 지역은 붉은색 지역에 비해서 온도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에요. 또한 노란색을 감싸고 있는 녹색 지역이 있죠. 녹색 지역이 있는데 이 녹색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차가운 지역이에요. 차가운 지역이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밀도가 압축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수소로 대부분 이루어진 구름, 이 구름을 성운이라고 하는데 이 성운이 수백억 배로 압축되면서 별이 생성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기 우주에서 이게 별과 행성들이 생성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이미지는 초기 우주의 온도,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이 생성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밝혀낸 초기 우주는 별들을 생성한 이 물질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지금 균일하지 않잖아요. 이 균일하지 않고 이 먹물이 진 것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흩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력에 의해서 압축된 밀도에 따라서 뜨겁거나 매우 뜨겁거나 차가운 상태가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있고 빨간색은 아까 2700도씨, 그러니까 태양 표면 온도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아직 별이 생성되려면 아직 멀은 거죠. 2700도씨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또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은 온도가 더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또 노란색을 둘러싸고 있는 녹색 지역, 이런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차가운 상태의 지역이죠. 세계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점에 주목했어요. 여기에 주목했어요. 유럽 우주국의 이제 플랑크 망원경, 이전에 이 초기 우주를 관측했던 미국 나사의 우주 망원경에서도 이런 패턴이 관측된 거예요. 동일하게 관측됐는데 당시에는 이게 분석 오류나 좀 어떤 은하에 의한 그 오염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서로 이렇게 다른 주장이 제기되게 했죠. 그래서 서로 논쟁이 붙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초기 우주에 흩어진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밀도가 압축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사실 확인된 거예요.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중력에 의해서 밀도가 압축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죠. 이 관측 증거는 초기 우주의 한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초기 우주의 한 부분을 확대한 것과 그리고 1천억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하는 지금의 우주의 한 부분을 비교한 거예요. 이처럼 똑같은 면적 안에 한쪽은 아주 가벼운 수소로 대부분 이루어진 구름이 차지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수천억 배 이상으로 무거운 질량을 가진 은하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손으로만 이렇게 이해가세요. 어느 쪽이 더, 그렇죠? 예? 뭐, 당연하지요. 예? 사실, 이 사진의 왼쪽에 보이는 이 초기 우주 물질을 이제 수천억 배로 이제 압축시키면은 단 한 개의 은하도 생성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한 개의 은하도 생성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은하에만 해도 3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존재하는데, 500억 개 이상의 행성들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좀 블랙홀들이 존재하는데, 이 물질을 수백억 배로 압축시키면 단 한 개의 은하도 이런 은하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별들이 생겨나지 않은 초기 우주의 질량은 지금의 우주 질량에 비해서 수천억 배 이하로 매우 작다. 지금 그걸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수학 공식이 필요한가요? 이런 초등 수학으로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자니까요. 예? 자, 이 이미지는 지금의 우주 질량과 초기 우주 질량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금 우주 질량 한 부분, 초기 우주의 한 부분, 이 질량 차이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우주 질량이 초기 우주에 비해 수천억 배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저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초기 우주보다 질량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또 생성되었다는 거죠. 생겨났다는 거죠. 지금도 우주에서 수소가 계속 폭발적으로 생성되면서 지금의 우주 질량이 초기 우주에 비해서 이처럼 수천억 배 이상으로 많아진 거예요. 이는 빅뱅론과 같은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현대 우주 과학 기술 관측되고 철저히 검증된 물리적 증거들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핑계댈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시비할 수도 없는 명백한 진실인 거예요. 하지만 빅뱅 이론은 이처럼 현대 우주 과학 기술을 밝혀진 우주 진실을 100% 모두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 피와 땀이 담긴 그 엄청난 국가가 틀리고 있다니까요. 미국 나사는, 이거 신문기사에 났던 내용이에요. 밑에서는. 미국 나사는 지구로부터 127억 년, 129억
광년 떨어진, 그러니까 129억 광년, 127억 내지 129억 광년 떨어진 거대 블랙홀 집단을 발견했는데요. 거대한 블랙홀들은 이렇게 물이 무려져 있는 그 집단을 발견했는데요. 그 블랙홀들은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8억 년에서 9억 년 그 사이에 태어난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기우주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생겨난 우주가 탄생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생겨난 게 블랙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 하와이대 연구 팀이 그 네이처와의 그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 초기 우주의 블랙홀이 존재하는지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깽단, 깡패, 그 단소 경찰처럼 급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해했죠. 미국의 찬드라 엑스레이 천문대는 관측 결과 우주가 탄생 후 10억 년이 되기 전에 우주에는 3천만 개 정도의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거 현대 우주 과학 기술은 138억 년 초기 우주까지 볼 수 있는 경지에 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 관측 결과 우주가 탄생한 후에 10억 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10억 년이 되기 전에, 지금 138억 년이 됐는데 10억 년이 되기 전에 우주에는 3천만 개의 블랙홀, 3천만 개의 블랙홀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은하에는 그 초기 우주보다 3배나 많은 블랙홀이 있어요. 예? 3배나 많은. 그러니까 현대 우주 과학기술을 관측한 결과에 의하면 우주가 생겨나서 우주에는 3천만 개 정도의 별이, 별이 아니라 블랙홀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별에서 이제 그 진화된 것이 블랙홀인데 이 블랙홀이 3천만 개 정도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은하에는 그보다 3배 정도의 블랙홀이 있어요. 예? 우리 은하에 이렇게 정도의 블랙홀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3천억 개 정도의 이제 별들이 존재하고 또 500억 개 정도의 행성들이 있죠. 예? 우주에는 이런 은하들이 1천억 개 이상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초기 우주에 3천만 개 블랙홀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 10억 년이 되기 전에 3천만 개 정도의 블랙홀이 존재했다는 것은 그 초기 우주에 존재한 별과 행성들의 수도 우리 은하에 비해서 매우 작았다는 물리적 증거가 되는 거죠. 아울러서 그 초기 우주의 질량은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것은 1천억 개 이상의 많은 은하들 중에 하나예요. 이 우리 은하보다 질량이 작았다는 거죠. 규모가 작았다는 거죠. 예?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처럼 지금 이 우주 질량이 초기 우주에 비해서 수천억 배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성되었다는 거죠. 이게 보편적 상식이죠. 이 같은 진실은 우주에서 138억 년 동안 수소가 계속 폭발적으로 생성되면서 이처럼 수천억 배 이상의 질량, 무게 차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 빅뱅 이론은 그 원시 우주에서, 그러니까 이 원시 우주에서 중력이 한꺼번에 생겨났다 그래요. 예? 이것이 양자 중력 이론이기도 한데요. 예? 우리 태양보다 있잖아요. 예? 태양보다 한 100배 이상 된 별들이 있어요. 예? 태양보다 100배 이상 된 별들이 있는데 이 천체는 자기 질량에 비례하거든요. 이 중력이. 예? 그러면 그 중력에 의해서 이 별이 블랙홀이 돼버려요. 블랙홀로 진화해버리거든요. 예? 그런데 빅뱅론에서 이 중력이 원시 우주에서 한꺼번에 생겨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이 초기 우주 138억 년 전에 초기 우주가 우리 은하보다 작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 원시 우주에서 지금의 우주에 존재하는 이 중력이 한꺼번에 생겨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블랙홀이 되고 말죠. 예? 우주가 팽창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 별과 행성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빅뱅론대로라면 지금의 우주 중력은 초기 우주를 수천억 배 이상으로 둘러쌀 수 있는 거죠. 아울러서 그 엄청난 중력의 세계에 의해서 우주는 즉시 팽창, 이 확장을 멈추고 극단적으로 압축되면서 블랙홀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태양 20배 이상이 되는 질량의
중력에 의해서도 별이 폭발하면서 블랙홀로 진화할 수 있는데 수천억 배 이상이 된다면 그게 중력의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예? 우주가 팽창 확장을 멈추고 압축 수축되면서 블랙홀이 되고 만다는 거죠. 하지만 우주는 이 팽창을 멈추지 않았죠. 예?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종말을 맞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주 팽창은 빅뱅론의 허구를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라는 거죠. 종말을 맞지 않고 밤하늘 찬란히 밝히는, 우리가 밤에마다 이게 하늘 보면 보이잖아요. 예? 그 밤하늘 찬란히 밝히고 있는 이 은하의 세계에도 또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까지도 역시 이 빅뱅론의 허구를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라는 거죠. 예? 지금도 수소 생성으로 우주 질량이 확장되면서 중력도 그만큼 생겨나고 있어요. 예? 수소가 계속 생겨나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원자 구조를 이해하면서 예? 원자는 이제 자기장이 있고 자기 중력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자의 그 어떻게 질량, 예? 자기장, 중력장 이런 것이 이렇게 더해지면서 예? 지금의 이 지구에 예? 자기장이 되고 지구의 중력장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주에서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되면서 그만큼 질량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그 질량에 따른 그 질량에 비례한 중력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예? 이게 팩트라니까요. 예? 우주 질량이 확장되어 온 과거를 이렇게 추적하면 별과 행성을 비롯한 은하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초기 우주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우주 질량이 확장되어 온 이 과거를 이렇게 거꾸로 추적하게 되면 별과 행성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 초기 우주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또 그 과거에는 이 수소 원자가 있은 거죠. 그리고 이 수소 원자에는 미래의 시공간, 지금의 이 우주 시스템이 완벽히 설계되어 있은 거예요. 완벽히 설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존재하듯이 태초의 우주에 그 수소에 그 원소들의 미래의 시공간, 지금의 우주 시스템이 완벽히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설계자가 존재한다. 그 말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울러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만물은 그 수소 원자들이 결합하며 더해진 결과로 나타난 거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면 2개의 수소가 결합하면 헬륨이 되고 8개의 수소가 결합하면 산소가 되고 26개의 수소가 결합하면 철이 되듯이 이 수소 원자들이 결합하며 더해진 결과로 지금 오늘의 우주 만물이 나타났는데요. 이 수소가 지금도 우주에서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오늘은 이 진실을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점들 또 발언도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내일 토요일이네요. 예,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도 시간 되면 또 나와서 진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주말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